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그냥 최고급으로다가 금색, 은색, 요란 지랄은 아니고 아무튼 뻥뻥 해줬는데 하루도 안 살고 이걸 다 뜯어버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강입니다. 집구석에서 웬 모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뒤통수에 지방통 수술한 거 이제 실밥을 뽑으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실밥 뽑으러 갈 때 머리 감고 가면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머리 안 감았다는 얘기를 둘러둘러 한번 해봤습니다. 뭐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은 그냥 뭐 게을러서 안 감았겠거니 눈치를 깠겠죠.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돌아온 빨래개기 콘텐츠. 자, 여러분 어떻게 본의 아니게 빨래개기 콘텐츠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구석을 그동안 개판으로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청소도 하고 빨래는 겠지만 본의 아니게 브이로그를 연타로 따따로 올리다 보니까 빨래개기 콘텐츠가 약간 밀렸다는 점 사과를 드리면서 그동안 치우고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배경이 약간 더럽죠. 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간미. 오랜만에 빨래를 개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묵혀놨던 장막 같은 사연 오랜만에 읽어드릴게요. 건강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음표. 오랜만에 우리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다이렉트를 해주셨어요. 강강님께서는 결혼하고 시댁과의 마찰은 없으셨나요? 다른 영상을 찾아봐도 시댁 이야기는 언급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유사 콘텐츠가 있었어요. 여러분 탈락입니다. 이렇게 다른 콘텐츠를 다 전체적으로 리딩하지 않고 수박 겉 할기로 영상 겉에 썸네일만 슬쩍 훑고 나서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이분은 탈락입니다. 장난이고요. 혹시 고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강강님처럼 시댁이 매우 가까운 편은 아닌데 어머님은 아주 가깝게 느껴지시나봐요. 저도 모르게 중간에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아시지요? 저희 집은 친정과 시댁이 모두 버뮤다 삼각지대에 우리 집 친정 시댁이 100m 안에 다 모여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와서 정찰을 하시는 편인데 정찰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솔직히 제가 직장을 다녀서 저 없을 때 어머니가 보고 가고 그런 거를 신경을 아예 끄느니 지금은 좀 내버려둬서 그런지 체념을 하긴 했는데 꼭 다녀가신 날은 전화로 한마디씩 하십니다. 굉장히 멸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다 집을 비웠을 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우리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을 오셔서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후기를 남기시나봐요. 어머님께서 뭐라고 일단 남기는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집에 식기세척기를 샀거든요.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름 싸게 사서 뿌듯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왜 바쁘냐? 통역을 하자면 너 뭐 그렇게 나란 일 하느냐? 바빠서 설거지를 직접 많이 하고 기계를 돌리느냐? 요 정도 톤이 되겠죠?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살균도 되고 편해요. 손으로 뽀독뽀독하게 해야 그게 설거지지. 손으로 해라 이 말씀이신가? 저는 이게 어르신들이 약간 이상한 발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으로 똥을 못 닦아서 비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비데랑 식기세척기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생겨난 아이템이지 우리가 절대로 똥을 손으로 뽀독뽀독하게 못 닦아서 비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 발언 약간 언짢습니다. 지금 이런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라도 들여놨다가는 우리가 4차 산업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기계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1인 시위라도 하실 분이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비슷한 연령대이기도 하고 저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조금 시선을 부드럽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약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가 왔어. 약간 말이 많은 애야. 그래서 우리 집 부엌을 보더니 어머 너 식기세척기 샀니? 그래서 샀어. 사보니까 살균도 되고 야 한꺼번에 너무 편하더라. 회사 갔다 오면 일할 게 이만큼이었는데 너무 좋아. 친구가 진짜? 근데 나는 이게 손에 닿는 맛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뽀득뽀득한 게 편하더라.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래? 하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이게 대상이 시어머니다 그러면은 벌써 고가워. 내 마음에 약간 거슬리기 시작하죠. 이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꼭 시어머니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내 친구가 하느냐 직장 상사가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약간 좀 꺼려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이러면은 충분히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죠. 그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어머
어머 깔맞춤.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선입견 없이 나머지 사연 잠깐 읽어볼게요. 말을 아주 밉상으로 하시고 우리 집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도 말을 꾸준히 밉상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혼집 꾸밀 때도 어차피 욕조는 잘 쓰지도 않고 물감만 나오니까 그걸 뜯고 세탁기를 넣으라며 미주알 고주알 훈수를 놓으셨는데 제가 건조기랑 세탁기 일체형으로 들여놔서 필요 없고 저는 반신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똑 부러지네. 우리 똑순이네. 이렇게까지 똑 부러지는데 저한테 사연을 왜 보내신 거죠? 이런 거부터 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 하나 없이요.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세탁기를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조 뜯는데 와서 도우실 것도 아니면서 옆에서 화장실에서 욕조를 뜯어라 붙여라 마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훈수를 놓으시면은 곤란하네요. 어머니 곤란합니다. 사연을 주신 우리 자기야께서 말을 삭히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세탁기랑 물론 이런 톤으로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은 어머니 저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욕조는 뜯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반신욕을 즐겨 하거든요. 이렇게 할 말을 똑순이처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원하는 사항을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제 욕조를 뜯고 거기에 세탁기를 놓고 우리 이제 자기야가 설거지를 맨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죄인인가? 누구인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랜선 단두대에 누구를 올려야 할까?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 오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시어머니께서 이제 벽지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통 실크 벽지. 벽지가 이렇게 재단이 되잖아? 그거 말고 이제 센트를 재서 통짜로 이렇게 붙는 거 비싸.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보면은 저희 집 그 사진 흔적이 나와 있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친정엄마의 이제 센스가 들어가서 다 체리색이에요. 그리고 가구가 큼직큼직합니다. 막 농장, 침대 이만한 거, 소파 이만한 거 들어가 있고 집에 이런 인테리어나 벽지 이런 거는 우리 시어머니의 감성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댓글에 감각님 전세세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 집이면은 저런 꼴을 하고 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융자가 좀 껴있긴 하지만 자가였습니다. 아무튼 내가 봐도 어떤 그런 신혼의 풋풋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약간 재혼하우스 느낌? 왜냐면은 그 어르신들의 취향 그대로 채우기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뜯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약간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벽지를 어머니께서 너희들 아주 화목하고 부자로 살아라. 그리고서는 이쪽 벽은 통벽지 금색 들어갔고 이쪽은 은색 해가지고 빵빵 들어가고 안방에는 그때 당시에 포인트 벽지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큰 꽃 한 송이가 여기 침대 맞은편에 빡 들어가 있고 우리 엄마가 커튼을 어디 그 다방이나 중국집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술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딱 넣어주셨는데 너무 심란한 거야. 이게 가정집이 주는 포근함은 아니야. 거실에 들어오면 여기 금색, 은색, 약간 금은방 느낌도 나고 약간 부동산인가? 그렇게 싶기도 해서 안방을 들어가면 그 왜 물망초라든지 이런 그런 그 소주빵 느낌 있죠. 막 그런 게 약간 나면서 너무 심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벽지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남은 벽지로 회색인가? 옅은 회색 이쪽 그냥 똑같이 발라놓고 안방 장미도 뜯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톤으로 대충 바르고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그냥 최고급으로다가 금색, 은색, 요란 뻥칠을 지랄은 아니고 아무튼 뻥뻥 해줬는데 하루도 안 살고 이걸 다 뜯어버려? 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살겠는데 어떡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저 보고 힘내시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당시에 돈이 제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딱 부러지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근데 그 와중에 착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뱉고 나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겠죠.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을 버리고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까지 착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겠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 집이고 본인 취향이고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면서요. 뭐 애초에 시어머니랑 뭐 이렇게 결이 안 맞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이 차이도 오지게 나고 심지어 내 친부모님도 아니야. 맞는 게 이상하죠.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어떻게 얘는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4차 산업과 AI 시대에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집에 다 쳐발라요. 스타일러 사고 건조기 사고 또 그거 뭐야 얼굴에 그 뒤집어 쓰는 시뻘건 거 뭐 미용기계 이런 것도 다 사고 다이어트는 그거 뭐야 여기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에 뭐 VR 끼고 그런 거 다 하세요. 물론 카드값은 우리 자기야가 내는 거 그거는 제가 1원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혹시나 성격이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원인 제거를 반드시 해야만 풀리는 성격이다. 그게 아닌 분이라면 지금 그냥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인 제거를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제거를 할 건데? 뉴스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원초적으로 그렇게 금수처럼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걷고 사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그 원인 제거를 해야만 한다. 또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괜히 이제 남편 쥐잡듯이 하지 마시고 남편 쥐몰이 하고 나서 내 마음은 좋아.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냥 뭐 다른 걸 뭘 사든지 쇼핑을 하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다른 방면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다 갰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